오늘의 주뉴스입니다. 4.10 총선이 50여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선거구 획정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도내 선거구 한 곳 감축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여전히 도내 선거구 축소 가능성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현역 의원 하위평가 31명에 대해 개별 통지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해당 의원이 누구인지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익산 공공승마장 XR 말산업 체험관이 등장했습니다. 체험관에는 확장 현실 기술을 사용한 말 품종 알아보기 놀이기구와 VR 마차, MR 승마 체험 등 다양한 승마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총선이 2달도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 획정은 지지부진합니다. 국민의힘은 중앙선관위 선거구 획정위원회 안대로 서울과 전북에서 각각 한 석을 줄이자는 반면 민주당은 전북은 유지하고 부산에서 한 석을 줄이자며 맞서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선거구 획정위는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이 시작되는 21일까지 총선 선거구를 획정하자고 제시했지만 여야 의견 차이가 뚜렷해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결과를 통보합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하위 20%에 포함된 현역 의원은 31명으로 개별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당원 당규에 따르면 현역 의원 하위 20%에 포함되면 경선 득표율의 20%를, 하위 10%에 포함되면 30%를 감산 적용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컷오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김수흥 민주당 익산갑 예비후보가 전북 거점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한 5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도내 제2혁신도시 유치를 비롯해 공공기관 이전 활성화, 농생명 및 식품산업 특구 추진, 국립 익산 치유회수 및 치유정원 조성 추진, 익산에서 서울 간 KTX 40분대 달성 등 5대 공약을 내놨습니다. 특히 익산에서 서울 간 KTX 40분대 달성은 천안 아산역에서 익산역까지 호남선을 직선화하는 것입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노동조합이 민주당의 김수흥 의원을 총선 공천에서 배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노조 측은 오늘 민주당 당대표와 공천관리위원장, 원내대표 등에 이 같은 내용의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진흥원 노조가 김 의원의 공천 배제를 요청한 것은 지난 2021년 4월 당시 김 의원이 식품진흥원을 방문해 임직원들의 혁신 노력을 폄훼하고 직원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발언을 하는 등 갑질 행위를 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반면 김수흥 선거 캠프는 식품진흥원 노조가 민주당 경선을 앞둔 상황에서 3년 전의 일을 문제 삼고 나선 것은 노조가 경선에 개입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도내 총선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내일 면접 심사를 진행합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에 따르면 익산, 갑을 등 도내 5개 선거구에 공천을 신청한 후보들이 공천관리위원회가 진행하는 면접 심사에 참여합니다. 단수 추천 후보는 면접을 마친 다음 날 발표하기로 해 15일이면 일부 선거구는 공천 후보가 드러날 전망입니다. 한편 군산 등 공천 신청자가 나오지 않은 선거구는 추가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의회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폐지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도의회는 결의안 채택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목소리를 배제한 정부의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폐지 방침을 규탄했습니다. 또 영업 제한 시간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려는 계획도 철회하고 의무 휴업 규제와 영업시간 제한을 전면 확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익산시의회도 의정활동비를 법정 최고 한도까지 올릴 전망입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의정비 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갖고 법정 최대액인 150만 원까지 의정활동비를 인상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4월 임시회에 상정돼 처리될 계획입니다.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되면 익산시의원 1인당 4,493만 8,320원을 받게 됩니다.
올해 도내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0,000 가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 R114가 조사한 올해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을 보면 도내는 1,320가구로 집계됐습니다. 도내 시군별로 보면 익산이 9개 단지 4,800여 가구로 전체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 군산이 6개 단지 2,900여 가구, 전주가 3개 단지 990여 가구, 완주가 1개 단지 630여 가구 등입니다. 익산 공공승마장에 위치한 XR 말산업체험관이 오늘 개장했습니다. 체험관에는 확장현실 기술을 사용한 말 품종 알아보기 놀이기구와 VR 마차, MR 승마 체험 등 다양한 승마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오영묵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익산 공공승마장. 공공승마장 XR 말산업체험관이 13일 문을 열었습니다. 말산업체험관은 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30여 평, 2층 규모로 건립됐고 1층에는 사무실과 카페, 2층에는 확장현실 체험관이 마련됐습니다. 승마를 접할 기회가 적거나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이용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체험관은 VR, AR, MR 등 확장현실 기술을 이용해 실제 말이 아닌 영상이나 기구로 승마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승마에 조금 두려움이 있거나 거부감이 있는 어르신들 또는 아직 좀 승마가 좀 뭔지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실제 승마와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즐거운 체험을 하실 수 있는 XR 체험관입니다. 체험관은 무료 체험관과 5,000원을 내고 이용 가능한 유료 체험관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무료 체험관에서는 말 품종 알아보기, 라이브 스케치, AR 포토존 체험을 즐길 수 있고 유료 체험관에서는 VR 기기를 활용한 가상현실 마차와 말 관리사 체험, 혼합현실 기술을 이용해 가상의 승마 대회에 참가하는 MR 승마 체험이 진행됩니다. VR 마차 체험을 하니까 이제 말이 흔들리는 것까지 그런 게 다 되니까 재밌어요. 승마 체험하고 VR 체험관 와서 이런저런 시설들도 둘러보고 했는데 그래서 너무 재밌었고 아이도 너무나 재밌어해서 다음에 또 오고 싶다고 했어요. 공공승마장은 XR 체험관과 더불어 오는 5월 5일 조랑말을 주제로 하는 포니 체험장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개별 또는 가족 단위 이용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을 마련해 승마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관심을 가지게 한다는 겁니다. 첨단 기술과 승마가 결합된 말 산업 체험장.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승마 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KCN 오형묵입니다. 익산시가 상습 침수 지역인 대조천 일대 정비에 나섭니다. 시는 대조천 일대를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로 지정하고 정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비 작업은 548억 원이 투입되며 하천 3km 구간을 정비하고 분당 204만 리터를 소화하는 펌프장 한 곳 신설이 포함됩니다. 도내 초등학교 75곳에 올해 새학기부터 늘봄학교가 도입됩니다. 전북형 늘봄학교는 방과 후 수업과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겁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올해 새학기부터 75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하며 2학기에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전체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내년에는 초등 1, 2학년까지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는 2026년에는 초등학교 모든 학년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익산교육지원청의 관내 계약 비율이 1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좋은정치 시민넷이 오늘 발표한 도내 14개 시군의 교육지원청 관내 계약 현황을 보면 익산교육지원청은 8.1%에 불과했습니다. 관내 계약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주교육지원청으로 33.1%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익산교육지원청의 용역 계약은 관내 비율이 21.7%로 대조를 보였습니다. 설 연휴 기간 절도 행각을 벌인 A씨가 특수절도 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지난 11일 오전 1시경 군산 시내 한 편의점 앞 ATM기를 둔기로 부수고 현금을 훔치려 한 30대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교회, 금은방 등을 돌며 6차례 추가 절도 행위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설 연휴 기간 발생한 4대 범죄가 지난해 설 연휴 대비 감소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12일 9일부터 11일 동안 도내에서 4대 범죄 43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설 연휴 80건보다 46.3% 감소한 수치입니다. 범죄 유형은 절도가 20건, 폭력 23건으로 살인과 강도 범죄는 없었습니다. 익산 배산공원을 소유한 문중이 오늘 호소문을 통해 총선을 맞아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연일 정씨 배산문중은 선산인 배산을 익산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온 것은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고자 하는 공익적인 차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선을 앞두고 배산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움직임이 있고 배산을 시민의 품으로 돌리겠다고 소리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 문중은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2만여 채로 추산되고 있는 도내 농촌 빈집을 조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지역 빈집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도내 자치단체와 함께 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전문 조사원이 현장에 투입돼 농촌 지역 빈집 주소와 빈집 등급, 소유자의 매매나 활용 동의 여부 등의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또 수집된 정보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종합 분석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 재판에서 위증해 구속 기소된 이기재 전북대 교수가 검찰 조사에 이어 자신의 재판에서도 재차 위증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교수 측 변호인은 13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위증 혐의 사건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위증죄 성립 자체에 대해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배경 등은 피고인에 불리하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방어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 24일 서 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술자리에서 폭행은 없었다며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교수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2일에 열립니다. 13일 새벽 2시 40분쯤 전주 효자동의 한 셀프 주유소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당시 주유소 영업시간이 끝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세차기 지붕 등 기계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2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세차기에서 불이 치솟고 있다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이 사회복지 종사자에게 1인당 10만 원의 활력수당을 지급합니다. 고창군은 열악한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연 1회 활력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고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사회복지시설이나 재가 장기 요양기관 등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하는 전일제 근무자 1,100여 명입니다. 군은 오는 3월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위해 사회복지 공제회와 협약을 맺고 상해 보험료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추정호입니다. 군산 상공회의소의 제25대 의원 선거가 오는 22일 실시됩니다. 군산 상의에 따르면 3년 임기의 의원 선출이 완료되면 오는 26일쯤 임시의원총회를 열어 신임 회장과 부의장 등 임원진을 선출하게 됩니다. 지역 상공업계에서는 신임 회장을 추대하는 방향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군산 금석배 전국 중학생 축구대회가 오는 16일부터 13일간에 걸쳐 진행됩니다. 군산시 체육회에 따르면 월명 종합경기장을 비롯한 4개 보조구장에서 대회가 진행되며 U15 군산시민축구단 등 전국 40개 팀이 참가해 자웅을 겨루게 됩니다. 이번 대회는 지난 1992년부터 34년째 개최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기숙사 임차비 지원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시는 기업당 일실 월 20만 원 이내로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를 지원합니다. 모집 대상은 군산 1, 2 국가산단, 일반산단, 새만금산단, 농공단지에 입주한 중소제조업체입니다. 신청은 이달 27일까지며 군산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광대가 교육국제화 역량인증제 인증대학에 선정됐습니다. 교육국제화 역량인증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고 국내 학생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원광대는 올해부터 2026년 2월까지 2년간 법무부의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와 교육부의 외국인 장학생 대학 선정 가점 부여, 해외 한국 유학 박람회 참가 우대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원광대학교 한문번역연구소가 익산 총쇠록 번역서를 발간했습니다. 익산 총쇠록은 120년 전 익산 군수 오행묵이 기록한 시문집입니다. 총쇠록에는 오행묵이 익산 군수로 재임하며 수행한 통치 업무, 지인과의 교류, 지역사회에 대한 감상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발간으로 지난해 익산 총쇠록 상편에 이어 올해 하편까지 발간돼 번역서가 완간됐습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이 서동축제에서 버스킹 공연을 펼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28일까지로 익산시를 비롯한 전국 버스킹 공연팀들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버스킹 공연 참가는 마술과 악기, 노래, 버블쇼, 댄스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연령에 상관없이 공연이 가능한 개인 또는 단체면 됩니다. 최종 선정된 팀은 서동축제가 열리는 동안 하루 2차례 공연을 하게 됩니다. 익산시 농촌관광이 정부 우수 사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시는 오늘 중앙정부 공무원 연수자들이 농촌관광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익산 농촌관광 프로그램을 답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익산 농촌관광은 11년째 농촌관광사업 분야 1등급에 선정되고 농촌 융복합 산업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정부 우수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시는 체험 숙박과 버스 임차료 지원, 농촌관광 프로젝트 11개 기획 등 체험 프로그램 개선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평생학습관이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상반기 특화 프로그램 정기강좌 수강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올해 상반기 프로그램은 2월부터 6월까지 운영되며 직업능력, 문화예술, 인문교양, 시민참여 등 20개 강좌가 마련됐는데요. 익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익산시 평생학습관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이 2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장미갤러리 2층에서 이한이 개인전 아름다운 군산을 노래하다 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군산의 모습을 소개하고자 군산의 4개를 주제로 한 한국화 작품 20여 점을 선보이는데요. 작가 특유의 다양한 현대적 기법이 혼합된 작품을 통해 옛것에 대한 그리움과 새것이 주는 즐거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은 5도에서 18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군산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최고 14도까지 오르겠고 오전엔 비가 내리겠습니다. 익산도 대체로 흐리며 오전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 사이로 일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